예, 이번 강의는 그 전류의 자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전 강좌에서 쭉 우리가 그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이라든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오사바르의 법칙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인데 이제 왼손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왼손 법칙이 뭐예요? FBI 아니에요? 여기 VBE고요. 그래서 FBI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그 하여튼 이 장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쉽게 강의하느냐, 그게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히스토리에서 비오사바르의 법칙하고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직선전류라면 뭐예요? 이렇게 직선전류에 의한 자개를 구할 때는 우리가 비오사바르의 법칙보다도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을 구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죠? 솔레노이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은 게 솔레노이드잖아요. 이럴 때 어떤 그 내부 자기장을 구하는 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암페어의 뭐예요? 그 주회적 분법칙이 주회적 분법칙이죠. 이렇게 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 이렇게 구할 때는 이제 그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또 이렇게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나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결과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선전류라든지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개는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이고, 원형 코일의 이게 내부 자개나 외부 자개 구할 때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인데, 그러면은 뭐 실제적으로 한번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강좌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에르스테드라는 정말로 우리가 전자기학의 시초라고 하신 분이 1819년에 우리가 전류가 자개를 만드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그랬고, 또 그리고 뭐예요? 그 뒤에 이제 암페어가 1822년, 그 다음에 패러데이가 1831년, 또 마지막에 맥스웰로 가서는 또 1864년에 맥스웰 방정식까지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맥스웰의 방정식은 새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스웰의 법칙이라고 안 하고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의적까지 나온 그런 법칙이나 정리들을 갖다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획기적인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거는 맥스웰의 방정식은 또 마지막에 가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은요, 뭐 전류가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는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참 들어가는 거하고 요건 나오는 거니까, 요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해서 자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는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은요, 뭐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요점은요, 나오는 거예요. 전류나 이게 나오는 거고, 요 X 표시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니까 자개가 이 방향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나오니까 이 방향으로 생기니까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암페어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법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이죠. 예. 이것도 아까 제가 또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대칭적인 우리가 뭐죠? 자개 구할 때 이용되는 거고, 또 대칭적인 전압 분포할 때는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했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대칭적인 전류 분포에 대해 자개를 구할 때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을 쓰는데, 이게 이제 전류하고 자개를 결부시키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그 자개 내에서 폐곡선
C에 의한 자계 H 선적분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 주해적분이죠. 어떤 C라는 것은 서클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선적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죠? 여기 자계 H 도트 DL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은 이 패곡선과 세교하는 전 전류의 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 전류의 합은 뭐예요? 뭐 이렇게 I가 되고 이 I를 갖다가 이제 세교가 여러 번 하면 이제 전류가 많아질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NI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페어 턴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암페어 턴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이나 자위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 암페어 턴에다가 턴퍼 메타에다가 뭐예요? 메타를 곱하면은 암페어 턴이 되는 거죠. 자위 단위. 예. 전위 단위는 뭐예요? 볼트 했잖아요. 볼트.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계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예. 자계. 그러니까 H 단위죠. 여기 암페어 턴 퍼 메타에다가 요 메타를 곱하니까 이게 암페어 턴이 나온다니까. 이게 암페어 턴이라는 얘기예요. 암페어 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암페어의 주해적분 법칙인데 요걸 가지고 아까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계를 실제적으로 이제 응용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무한장인 직선 전류니까 이렇게 직선이에요. 직선. 자계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계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서 이 수직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리가 R이라고 그럽시다. R. 여기 R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나오는 거다 이거죠. 나오면은 자계가 뭐예요? 요 거리 R 지점의 자계가 이렇게 서로 직각.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 거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R 지점에. 여기 자계인데 자계의 방향 그럼 뭐죠? 여기 수직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여기 R이고. 여기 이제 원형 전류니까 이게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 전류가 이렇게 되면 자계가 이렇게 생길 거다 이 말이죠. 직각 방향으로. 예. 그래서 이게 여기 뭐예요? NI인데 여기 뭐죠? 이제 여러 번 있을 때야 NI가 됐지만 한 번만 있을 때는 I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둘레가 되니까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주해적분이니까 한 바퀴. 2파이 R에 뭐죠? I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죠? 맞죠? 2파이 R에 뭐죠? H, 그죠? H에 여기 I가 되니까 H는 2파이 R에 I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예.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무한장한 직선 전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요. 이게 자계 H는 어떻게 됐냐면 요거는 뭐예요? R이라는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체에 보면은 뭐죠? 도체에 이렇게 반지름이 A다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이 도체의 반지름이 A다 그러면은 A까지는 뭐예요? 이 자계가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아래. 이렇게 반비례한다. 요 A라는 것은 요거 도선의 굵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예, 외부 이자. 여기 그러니까 내부 자계고 요건 외부 자계가 이렇게 된다. 비례, 반비례. 아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내부에서는 비례하고 외부에서는 반비례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죠? 이때는 뭐죠? 이제 무한장 원주형 전류. 무한장. 이거는 뭐죠? 직선 전류죠. 직선 전류. 그러니까 여기 무한장 직선 전류. 이거는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두 번째가 그러니까 무한장 원주형 전류예요. 원주형 전류라는 얘기죠. 원주형. 마찬가지예요. 원주형 전류. 그 다음에 이제 원주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어떤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직선을 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은 얼마냐? 요걸 우리가 A다 이 말이죠. A 반지름 원주 반지름. 제가 원주를 조금
너무 작게 그래. 좀 더 두껍게 그릴 거 잘못했는데. 어쨌든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요 길이가 A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거리는 R이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외부는 뭐죠? 이거 똑같이 해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이게 외부예요. 외부. 그러니까 여기 외부가 이거다 이거죠. 여기 아래 반비례하니까. 여기 외부예요.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 이제 내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부는 뭐냐면은 여기가 파이 R, 그러니까 저기 그 내부는 뭐냐면은 요 원 내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쭉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만약에 A다 그러면은 내부로 같으면 요 R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여기 R이라고 그럽시다. 그죠? 그러면 외부의 전류가 I니까 요 안에 있는 전류는 I 다시라고 이렇게 치면은 결국은 뭐예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게? 파이 R 제곱 대, 예. 파이 A 제곱은 파이 A 제곱이 이 전체잖아요. 그죠? 파이 A 제곱일 때가 I 같으면 파이 R 제곱은 여기니까 요 면적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이제 뭐예요? I라, I 다시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 다시 하자. 좋습니다. 그럼 I 다시를 합시다. 그럼 I 다시 이렇게. 그럼 I 다시는 뭐, 얼마예요? 파이 A 제곱분의 파이 R 제곱의 I가 되니까 없어지고 하니까 뭐예요? A 제곱분의 R 제곱의 I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I 대시, 그죠? 예. 대입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가 2파이 아래 이제 여기의 자개는 H 다시 아닙니까? 그죠? 여기 H 다시라고 이렇게 치고는 뭐예요? 아까 전류가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A 제곱분의 R 제곱의 I 하니까 H 다시는 얼마예요? 2파이 R A 제곱분의 R 제곱분의 I 하니까 요거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예요? 예. 2파이분의 I A 제곱분의 R 요거 뭐죠?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내부, 외부는 요거고 내부는 요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칠판이 작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죠? 만약에 전류가 안쪽으로 안 오고 요 표면에만 흐른다면 뭐죠? 이거 제로가 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게 A라는 게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는 거리에 비례하고, 그죠? H-가 여기서는 거리에 외부에서는 반비례하고 내부에서는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직선 전류고 이거는 이제 원주니까 이렇게 굵다고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이렇게 굵으니까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반지름을 A라고 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직선 전류나 원주형 전류나 거의 같은 개념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아주 그냥 깔끔한 설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솔레노이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솔레노이드는 또 암페의 주의적분 법칙이 또 편리하다고 했는데,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제. 예. 지우겠습니다. 솔레노이드. 이 칠판이 작아가지고요. 저는 칠판이 크면 그냥 전체를 다 쓸 텐데, 칠판이 작아가지고, 이게 동영상이니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개예요.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떤 철심에, 여기에 뭐예요? 코일을 이렇게 계속 감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감아놓은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뚫뚫뚫 감아놓은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그러잖아요. 토로이달 이렇게 쓰기도 하고, 토로이달. 토로이드가 뭐예요? 이게 토로이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솔레노이드라고, 그죠? 환상 솔레노이드, 또 토로이달. 토로이달이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전류를 이제 아이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죠? 쭉 이제 주해가 그 자개가 이쪽으로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서클이니까 뭐 이제 주해적분이 되겠네요. 그죠? 서클이 되니까. 그 다음에 거리는 요 중심에서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전류 I가 이제 여기 흐르겠죠? 이제 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전류가 집어넣어요. 여기 집어넣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지금 자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는 똑같이 이 서클 HDL은 2파이 R H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쇄교가 이제 이거는 아까는 뭐예요? 항문대지만은 이거는 이제 여러 번 감았기 때문에 쇄교수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NI가 들어가니까 요 N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만 틀린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외부의 자개는 제로가 되죠. 그죠? 아니니까. 외부의 자개는 없잖아요. 요 안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개는 요 솔레노이드 내부에만 생긴다 이거죠. 지금 내부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 그죠? 여기가 내부단 얘기죠, 여기. 예.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예요, 이게. 그 암페의 주해적분이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면적적분으로 바꾸고 한 게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또 맥스웰 방정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페의 주해적분 법칙은 지금 제가 뭐 했어요? 그 무한장 직선 전류, 무한장 원주형 전류, 환상 솔레노이드 이런 데는 이제 암페의 주해적분 법칙이 유리하다 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뭘 하느냐? 그럼 비오사바레이 법칙이 또 뭐죠? 원형 전류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이제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무한장 원주형 전류의 내부 자개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예. 요거를 이해해야지만은 그 대입해서 하는데 요거 이해 못하면요. 아, 이게 왜일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야, 참 쉽게 구한다. 이렇게. 지금 쉽게 구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면은 다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저는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은 비오사바리 법칙은 아까도 제가 잠깐 그랬었어요. 자, 어떤,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개를 구하는 거 똑같이 아주 이것도 중요한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A, B 간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죠? 어떤 한 점에서 여기서 뭐죠? DL이라는 굵기를 했을 때 여기서 R만큼 떨어진 점의 자개, 여기는 뭐죠? 사실은 요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직각이니까. 이게 얼마냐 이거죠. DL도 R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여기 I니까 여기 ID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R만큼 떨어진 점의 자개는 뭐냐면 DH는 이렇게 했죠. DH는 4파이 I분의 R 제곱분의 DL 하고 R하고 R 단위 벡터하고의 크로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결국은 이제 크로스는 사인이고 돗뜨는 코사인이잖아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또 안 되니까 요 DL 그러면 요게 DL의 사인 세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R이라는 건 단위 벡터를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 제곱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예요? 그 평면에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자개 아닙니까? 그죠? 예. 요거를 내가 그러면
이거를 저기 뭐죠? 전체 자개를 A에서 B까지 전체를 다 구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A에서 B까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 H를 갖다가 구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 4파이분의 I를 끄집어내면은 A에서 B까지 R제곱도 끄집어내도 되겠네. 그죠? R제곱 놔도 돼. 이렇게. R제곱분의 DL 사인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되겠네요. 비오 사바르 법칙이. 프랑스의 비오 사바르 하니까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 예제를 해봐야 알거든요. 그죠? 항상. 그래서 아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형 코일의 중심축상의 자개를 구할 때는 비오사바르 법칙이 좀 편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형 코일은 이게 원형 코일이죠? 이게 원형 코일이, 이게 암페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오사바르. 예. 원형 코일. 이것도 아까 쓴 것 같은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비오사바르의 법칙. 원형 코일의 중심축상. 중심축. 그럼 중심이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뭐죠? X라고 합시다. X만큼 거리.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 요걸 우리가 반지름을 A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DL이라고 했을 때 여기 미소거리를 DL이라고 그랬죠? 했을 때 지금 여기 R이 되겠네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R. 그리고 여기 세타 아닙니까?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 P점에 의한 자개예요. 그러면 P점에 의한 자개는 뭐예요? 여기서 A부터 B까지가 아니고, 여기가 뭐로 바꿔요? 0에서부터 원 둘레니까, 0에서부터 2파이 A까지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앞에서든 뒤에서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서 A는 뭐예요? A는, 뭐죠? R 사인 세타죠, 그죠? 요 아래 사인 세타면 요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는 R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죠? X제곱 플러스 R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A제곱을 한 게 여기 R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R 나왔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4파이. 이게 4파이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집어넣은 걸로 해서 그냥 해봅시다, 이게. 그냥 집어넣었어야죠. 아니면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 0에서부터 2파이 A까지 해가지고 4파이 R제곱분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DL 사인 세타 이렇게 했어요. IDL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4파이 R제곱분의 IDL DL하고 이게 0에서부터 2파이 A까지 하고, 사인 세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세타는 R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0에서부터 2파이 A까지 하고 4파이 뭐죠? R 3승분의, 그죠? 여기서 R 3승분의 IA DL 이렇게 되죠? DL. 그러면 이게
2파이, L 대신에 2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면은 4파이 그 R 3승. R은 뭐예요? R이 요거는 X의 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R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A제곱, X를 앞에서 이거에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죠? 여기 3승이니까. 2분의 1승에 그 3승, 2분의 3승 이렇게. A하고 X 바꿔놨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죠? 여기 AI. 이것도 바꿔놓는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파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적분한 거니까. D를 적분하면 L이 될 거 아니에요. L 대신에 2파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요거 2파이하고 요거 파이하고 없어지고 요 대신에 2만 남겠네요. 그죠? 그리고 A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므로 H는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2 여기 2만 남으니까 2 A제곱 플러스 X제곱의 2분의 3승에 A제곱 I 이렇게 되죠. 그죠? A제곱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여기 자개예요. 그럼 만약에 P점이 여기 만약에 X가 제로라 그러면 여기로 오면 되겠네. 그죠? 그럼 원형 코일의 중심에 자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 A제곱이 없어지니까 2A 3승 되죠. 그죠? X가 0을 집어넣으면은 X가 0일 때는 2A 3승분의 A 자승 I니까 2A분의 I가 이렇게 되겠네요. 예.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개예요, 이게. 요거는 바깥에 자개, 이렇게 쭉, 요까지 거리가 X니까 X를 0으로 쭉 만들어 보면 이거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암페어 턴 퍼 했다. 그러니까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개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만약에 권수가 N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다가 N만 더 붙이면 되겠네. 그죠? 예. 아니, 제가 그런 거예요. 맨날 비오사바리 법칙 하는데 맨날 이거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만. 이용을 해서 구해봐야죠. 거기서 대전장면인데. 예. 딱 나오잖아요. 이게 저기 뭐죠? 이게 R하고 이 X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죠? R 사인 세타는 A니까. 그쵸. 제가 그 전기 수학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수학 공식 20개 가지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다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벡터만 우리가 지금 세 강좌를 했잖아요. 1강, 2강, 3강까지 했는데 그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요. 아까 이제 저기 주의적분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선적분이니까 면적분으로 바꾸면은 그게 뭐예요? 스토크시 정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무슨 법칙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계산이 돼서 나와야지만은 그게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이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또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구할 때는 아까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원형 코일에 원형 코일인 거 중심이죠. 원형 코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중심의 자개는 우리가 비오사바리 법칙으로 구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데. 복잡하고, 식이. 직선에서는 암페어 주회적분 법칙이 유리하고, 그렇죠. 곡선에서는 비오사바리 법칙이 유리하고 이런. 그렇대.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구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에서 뭐예요? 이게 주회적분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이
더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에 또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이 어떤 서클로 해가지고 HDL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거를 이제 선적분이니까 면적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블라 크로스 HDL 이렇게 됐죠. 그죠? 예. 예. 나블라 크로스 HDL 이렇게 돼요. DS 참. DS. 여기 뭐예요? 면적분이니까, 예. 면적분이니까 뭐죠? J. 이제 J라는 전류 밀도가 들어가잖아요. DS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전류 밀도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블라 크로스 H는 전류 밀도 J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이 또 뭐를 하냐면 이제 변이 전류에 대한 개념을 해요. 변이 전류. 예. 변이 전류가 뭐냐면은 사실은 뭐예요? 이게 전류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 뭐죠? 이렇게 정전계에서도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 콘덴서에 축적되나 뭐 이런 거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변이 전류가 들어갔고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플러스 예. 라운드 T분에 라운드 D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전류는 실제 흐르는 거 아니에요. 정전기에서도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현상이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이 요거는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이 전류 실제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전기에서도 나오더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걸 추가시킨 거예요. 누가 추가시켰냐? 맥스웰이 추가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변이 전류 이 개념이 없었어요. 요까지만 한 건 누구의 법칙? 요까지만 한 것은 누구 법칙?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 암페어의 법칙이에요. 요걸 추가시킨 사람이 누구냐? 맥스웰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출발하느냐? 이제 전개 자개가 서로 뭐죠? 직각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 자개 이렇게 파동 형태로 나간다는 게 이제 결국은 그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정전계에서. 참, 이 변이 전류의 개념을 갖다가 도입한 게 누구냐? 맥스웰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제1방정식 아니면 제2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요, 이 전자파라는 게 안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하고 비오사바레의 법칙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줬잖아요. 저기 아까 이렇게 비오사바레 법칙 뭐죠?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소 구간이 아니고 전체. 그게 암페어의 법칙이다 이거죠. 그게 전체 적분한 게. 그냥 왜? 선적분은 면적분이고 면적분은 선적분. 거기에 이제 그 비오사바레 법칙에서는 이제 그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있잖아요. 그거까지 이제 수직으로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된 거다. 어쨌든 이게 그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거 이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게 선적분이 면적분 되고 우리가 저쪽 전개에서는 뭐예요? 가우스의 법칙은 면적분이 최적적분 되는 거예요. 여기는 회전이고 저쪽에는 발산이고 그 차이라는 얘기죠.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스토크 수위 정리하고 지금 뭐 가우스의 발산 정리했는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요
진짜 이 전자기학은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숨에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하고 지금. 이제. 자, 지금요, 거의 반 이상을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기학에. 자, 그래서 좀 이제 이번 마치고 또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 뵈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요, 이번 시간은 비오사바리 법칙하고 암페아의 주회적 분법칙하고 결국은 또 암페아의 주회적 분법칙에서 뭐죠? 이게 미분형이고 이게 적분형이잖아요. 이 미분형에서 결국은 뭐예요? 맥스웰의 방정식까지 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도입한 게 이 변이전류. 나중에 또 제가 저기 맥스웰의 방정식 설명할 때는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하도 앞에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맙습니다.